대통령실에서도 이 문제를 좀 인식하기 시작한 것 같다 이렇게 이제 보셨는데 이제 얘기 나온 김에 대통령실로 좀 가보겠습니다. 요즘에 용산에서 짐 싸는 소리가 자주 들린다 이런 뭐 얘기도 들리는데 각종 보도가 좀 관련해서 쏟아지고 있습니다. 저 YTN 조은지 기자 보도를 기준으로 보면 추석 전에 한 30명 정도 물갈이 될 거다 이런 보도가 나와요. 그러니까요. 어제 사실 정부수석실의 비서관들, 행정관들이 짐을 쌌고 오늘은 시민사회수석실에서 행정관들이 짐을 쌌다고 그래요. 네. 총 한 80명까지도 바뀔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게 아마 이제 그 여러 가지 직무 감찰을 했던 것 같고요. 직무 감찰의 내용들이 반영돼서 일단 좀 물갈이가 되는 것 같은데 전반적으로 지금 물갈이에서 나오는 분들의 면면을 보면 대체적으로 여의도에서 예. 추천받은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정치권에서 오랫동안 일했던 뭐 보좌관으로 일했던 어떤 당 사무처에서 일했던 이런 분들이 주로 나오고 그다음에 검찰 출신들은 대체적으로 남아 있는 상황 이런 상황인 걸로 알려지고 있거든요. 이게 사실은 저는 그래서 조금 위험하다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 이제 물론 대통령실은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자기가 예전에 모셨던 의원이나 여의도를 바라보고서 여러 가지 일을 하고 있는 게 아니냐 대통령보다는 이런 의혹을 제기하는 건데 사실은 이분들이 해주는 조언이 현재 대통령실은 가장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윤석열 대통령이 정치에 입문한 지가 얼마 안 됐고 검찰에서 일하다가 이제 대통령이 되셨잖아요. 그러면 네. 정무적 판단이나 아니면 어떤 정치적으로 해석하고 해결해야 될 여러 문제들을 올바로 해석하는데 상당히 한계가 있을 수도 있다고 저는 봐요. 그러면 정치적인 경험이 많은 사람들의 조언을 들어서 어떻게 해결할지 하는 부분에 대한 조언을 듣는 건 필요한데 그런 분들이 지금 짐을 싸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뭐 일부에서 물론 뭐 확인된 건 아닙니다만 일부에서는 검찰에서 오신 분들하고 여의도 쪽에서 오신 분들의 대결 구도로 가다 보니까 이분들이 좀 나오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서 만약 그렇다고 하면 상당히 위험하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정치적 조언을 들어야 되는데 그 정치적 조언을 들을 수 있는 사람들이 만약에 나가게 됐을 경우에는 더 어려운 상황에 가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있습니다. 지금 어쨌든 논란이 됐었던 담당자들 다 경질이 되는 분위기고요. 어떤 곳은 뭐 아예 그 조직이 통째로 다른 부서로 이관된다는 이런 보도도 나오고 있습니다. 앞서 이제 얘기해 주셨지만 시민사회수석실 비서관 자리가 5자리인데 지금 세 석이 공석이고 맞아요. 정무 1, 2수석 다 사실상 경질된 상황입니다. 지금 비서관급 위주의 경질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런 보도가 나오는데 추석 이후에는 그 윗선, 뭐 수석으로도 좀 확대될까요? 근데 제가 볼 때 추석 이후에 바로 수석으로 확대되기는 어려울 거예요. 왜냐하면 비서관들이 다 바뀌었는데 수석까지 바뀌어보세요. 네. 그건 일의 연장선상의 업무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수석급으로 확대될 가능성은 조금 낮다. 하더라도 상징적으로 한두 명 정도 아니 수석을 전부 다 바꾼다 이런 가능성은 낮다고 봐요. 만약 그랬으면 지난번 홍보수석 바꿀 때 그때 했어야 된다고 저는 봐요. 그래서 비서관급 정도, 비서관급 이하죠. 행정관 비서관들의 정리를 통해서 어느 정도 정리하고 나서는 당분간은 그 체제로 가지 않을 그렇게 전망을 합니다. 예. 자, 최준봉 교수님도 앞서 이제 분석을 해주셨지만 YTN과 통화한 여권 관계자도 지금 여의도 출신은 거의 정리되는 분위기다.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하거든요. 주로 이제 여의도에서 들어온 뭐 이른바 이제 어쩌다 공무원 어공들은 다 짐을 싸는 분위기다. 이렇게 전해지고도 있는데 이게 윤핵관과 이 검찰 관료들 사이에 어떤 뭐라 그럴까요? 힘겨루기가 좀 시작되는 겁니까? 실제로 만약에 그렇게 전개가 된다 그러면 이것도 또 다른 비극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 대통령실을 이 대통령 참모진 구성은 비교적 안정적으로 가져가려면 사실은 당뇨 반 관료 반 이 정도가 가장 좋습니다. 그러니까 당에서도 그야말로 뭐 어쩌다가 보좌관, 뭐 친인척 내지는 뭐 지인들 출신으로 보좌관이 됐던 이런 사람들이 사적 채용 비슷하게 대통령실에 가는 것보다는 그래도 당에서 오랫동안 당뇨 경험을 한 사람들이 안정적이다라는 것 점이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각 부처에서 이제 이 분야별로 어차피 지금 파견을 이제 받게 돼 있는데 대체로 이제 이 대통령실에 근무하는 사람들은 부처에서도 그래도 뭐 좀 일 좀 잘하는 사람들을 내보내요. 그래야 이제 본인들도 좀 편리한 점이 있고 또 대통령실에서의 그 컨트롤 타워 역할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라도 그런 게 필요하고 자 그런 두 축을 중심으로 놓고 뭐 개중에 한두 사람 정도는 그야말로 윤핵관의 사람도 넣고 이래도 전 별 관계가 없다라고 생각해요. 주력군을 어떻게 가져가느냐 하는 게 가장 중요한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당뇨반, 관료반이 가장 좋고 그 다음에 이제 통상적으로는 캠프에 참여했던 사람들 중심으로 보통 이제 일부가 이동해 가는 이 사람들이 이제 인수위도 보통 거치거든요. 자, 그렇게 해서 좀 이제 정치권에 있었더라도 행정에 대한 노하우를 조금씩 이제 취득한 사람들을
충원해서 이제 활용하는 이제 그런 식으로 네. 가는데 예를 들어서 뭐 여의도 출신들을 다 정리한다. 이것도 사실은 문제인 네. 거죠. 그래서 이거 그 이제 부분 언론의 해석이고. 예. 예. 그래서 뭐 실제로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아직까지는 전모를 좀 알기가 어렵기 때문에 네. 좀 이제 뭐라고 얘기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좀 약간 우려되는 지점에 대해서 지적을 예. 좀 했고요. 그리고 그리고 지지율 하락의 원인은 인사 문제다 보니까 네. 인사, 공직기강, 법무도 이제 핵심인데 여기에도 변화가 있을까요? 지금 이제 이번에 그걸 하겠다는 거죠. 예. 이것도 사실은 좀 우선순위가 좀 바뀐 거예요. 지난번에 정책 라인하고 홍보 라인부터 먼저 교체를 하지 않았습니까? 예. 근데 국민들은 인사하고 정무가 문제라고 생각을 했다라고 전제한다면 인사 라인, 정무 라인부터 먼저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정책 라인하고 홍보 라인을 정리하는 순서로 예. 갔어야 하는 거죠. 근데 이것도 사실은 선후 관계가 뒤바뀌었을 뿐만 아니라 또 다른 선후 관계가 뒤바뀐 측면은 뭐냐면 수석급들이 먼저 교체가 돼야죠. 그래서 바뀌었다. 새로운 수석이 예. 본인하고 함께 일할 팀을 구성을 해나가는. 그래서 필요하다면 예. 뭐 기존에 있는 사람 중에서도 활용할 수 있는 사람은 충분히 활용하고 그리고 이제 꼭 교체가 불가피한 사람이 있다라고 한다면 본인하고 호흡 맞춰서 잘 일할 수 있는 사람을 충원을 해서 하는 이런 식으로 가야 되는데 지금 비서관급 다 내보내고 수석들은 그대로 앉아 있어요. 예. 이게 과연 정상인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예. 예. 자, 어쨌든 유능하고 핵심적인 일꾼만 남기겠다. 이게 이제 윤석열 대통령의 지금까지 밝혔던 내용인데 앞으로 이 인적 쇄신이 어떻게 진행될지 좀 지켜보도록 하고요.